스티브 커 감독은 팀을 못하는데 선수를 너무 많이 돌려요. 근데 에드워즈는 아예 반대예요. 이 팀에서는 돌파 공간이 전혀 없어요. 에드워즈가 피켄롤에서 블리츠 그리고 돌파에서 블리츠를 당하는 횟수가 리그 1위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루카 돈치치랑 길저스 알렉산더 비교하면 욕먹었어요. 올 시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사실 루카 돈치치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네, 느바베큐 38회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이혜대님 그리고 석환님, 연기령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그 희망을 늘 갖고 살잖아요. 희망 없으면 살기 좀 힘든 거 아닙니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다 기대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뉴바베큐 100만을 바라보고 저는 살고 있거든요. 갑자기 멀다. 근데 이런 명언들이 뭐 써놓고 준비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냥 머릿속에 있으신 거구나. 되게 놀랍네요. 왜 그래요? 사람 대놓고. 저희도 매주마다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는 야 뚜껑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큰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잘했네. 이런 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큰 기대를 했는데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어라? 이건 반대네? 못하는 팀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대는 했는데 생각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팀들 얘기를 오늘은 좀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기령 먼저 갑시다. 이 자이스는 왜 이 모양이야? 하는 팀이 어디예요? 이거 제가 프리뷰 때 욕먹었던 팀인데요. 그때 제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별 2개 줬는데 그 별 2개 기준이 플레이인이었어요. 전 플레이인 정도 나갈 거다. 딱 그 성적이 플레이오프인 정도. 네. 지금 아마 욕하시는 팬들 후회할 거예요. 저 별 2개 딱 맞습니다. 지금. 네, 현재 21승 20패. 11위죠? 서브 컨퍼런스 11위. 네, 네. 예. 지금 피닉스와 함께 지금 플레인을 다투고 있는데 시즌 초반에 한참 장을 지나가서 1위 할 때는 욕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그렇죠. 네. 지금은 별 2개다. 프리시즌 때 8대 0, 8승 0패였잖아요. 프리시즌 때. 네. 기대를 진짜 많이 했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 이유는 시즌 뭘까요? 초반 한때 12승 3패까지 갔었고요. 네, 그 이후에 9승 17패. 지금 승률 3할 때로 떨어졌습니다. 결정적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선수를 하나 딱 범인으로 꼽고 싶은데요. 네. 버디 힐드입니다. 버디 힐드. 버디 힐드가 초반에 잘했어요. 막 시즌 초반 때는 막 경기당 20점 이상 넣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 득점이 12.3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3점슛 이 선수 도사였잖아요. 3점슛 성공률 37.6%, 한 40% 이상 넣어줘야 되는 선수가 그것밖에 못해요. 10월달 한 달 반짝했어요. 그때 평균 21.2득점, 3점슛 성공률이 50%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완전히 무너졌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 수비를 못하기 때문에 슛도 못 넣어주면 답이 없거든요. 부상이에요? 아니요, 그냥 못해요. 얘가 이렇게 부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못하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슛을 만드는 그 농구에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의외로 못하고 있고 골든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많이 받는 팀이잖아요. 이걸 한번 바가지로 먹으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원래 슛이 되는 선수고 커리에 범접할 만한 3점 슈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리그 평균 정도 슈터 됐다. 유리 멘탈이에요? 멘탈이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선수는 주전감은 아니었고 원래 벤치로 많이 뛰었던 선수고 하지만 3점을 잘 넣었던 선수인데 그 3점 하나 보고 데리고 왔는데 사실 클레이 톰슨과 바뀌었잖아요. 클레이 톰슨보다는 잘해주겠지 했는데 클레이 톰슨보다 못해주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스티브 커 감독은 팀은 못하는데 선수를 너무 많이 돌려요. 막 12인 로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돌리고 있는데 잘하면 모르겠는데 못해요. 네. 포젬스키도 작년보다 못하고 네. 나오는 선수들이 다 생각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리고 선수를 주축 선수는 늙었어요. 스테픈 커리하고 드레이먼드 그린은 이제 늙었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이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쿠민가 선수는 지금 뭐 부상도 당했었고 돈은 많이 바라고 있지만은 그 정도 돈을 줄 정도의 기록을 못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뭐 답이 없죠.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를 보면은 스티브 커 감독의 철학은 알겠어요. 그 아직도 그 뎁스 농구, 스트렝스 인 넘버의 그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퀄리티가 되는 선수들을 돌려야 되는데 뭐 생전 처음 보는 선수들에다가 이 선수들은 오픈 찬스에서 슛을 던질 자신감도 조금 결여돼 있어 보이는 선수들 막 쓰거든요. 그리고 뭐 수비 상황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 스티브 커가 구사하는 그런 시스템 농구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도 그냥 경기에 막 뛰는 듯한 느낌이. 그래서 주전 선수들도 보면은 30분 넘기는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게
괜찮은 건가요? 전 되게 답답하거든요. 그렇게 솔직히. 하니까 성적이 이렇게 나는 거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이상한 애들 안 써도 될 애들 자꾸 쓰는지. 한 가지 더 있는데 버디힐드를 판타지 리그에서 애드했거든요. 네. 바로 버려야 되나요? 누구랑 바꿨어? 누구랑? 그냥 누구 버리고 없어 데려오시나요? 그냥 선수가 없어서. 헤드 투 헤드. 왜냐면은 지난주에 스티브 커 감독 인터뷰했어요. 버디힐드를 조금 더 쓰겠다. 근데 영 근데 스티브 커가 인터뷰 해놓고 지키는 감독도 별로 아니고. 근데 내가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정도를 바라고 20점을 바라고 데리고 왔으면은 버리라고 하겠지만은 뭐 한 12점 바라고 왔으면은 뭐 괜찮지 뭐. 그럼 버디힐드의 그 문제는 지나친 관심으로 인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것보다는 딱 이 선수의 실력이 그 정도가 아닐까. 거품이 좀 있었던 거네 그럼? 네, 그렇죠. 슛은 근데 오히려. 진퉁이었거든요. 네. 슛도 안 들어가니까 이제는. 거품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클레이 톰슨의 대체자로 들어왔으니까. 환경은 그럴 수는 있으나 그렇죠.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잖아요. 클레이 톰슨은 아무리 슛을 못하고 뭐 수비를 못한다고 마지막 한 2-3년 동안 그렇게 평가를 받았어도 자기 홈팀이고 자기가 자라온 팀인데 좀 자부심을 갖고 뛰었거든요. 못하더라도 팬들의 그 함성과 야유를 들으면서 그거에 힘을 받아서 뛴 선수인데 버디힐드는 약간 그런 책임감이라는 거는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얘는 죽두밥도 아니네요 그럼. 네, 최근에 드레이먼드 그린이랑 또 코트에서 싸운 적이 또 마이크에 잡혀서 이게 조명이 됐었는데 수비 로테이션도 놓치고 수비 로테이션 놓친 것에 대한 책임감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야 그렇게 뛸 거면 그냥 앉아라. 버디힐드가 소화하지 못하는 공격에서 버디힐드가 실력보다 더 높은 기대치를 받고 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요 대목에서 우리 저 드바베큐 팬들이 최현길 위원에 대한 진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프리뷰 때 왜 별점을 2개밖에 안 줬는지 그리고 범인까지 찾아내는 이 놀라운 추리력. 버디힐드 듣고 있냐 자식아? 그때 프리뷰 때문에 더 버디힐드 기대하라 그랬는데. 어쨌든 골든 스테이트는 좀 그래. 질문 하나만 더 해도 네, 될까요? 하세요. 데니 슈로더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는데 네. 이게 맞는 핏인가요? 지금 일단은 뭐 최근 또 뭐 좀 좋아지고 있는 느낌도 있는데 약간 갈팡질팡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브루클린에서 잘해서 데리고 온 건데 브루클린이 잘 판 거죠. 제가 볼 때 잘 팔았다. 답 나왔네. 호구 잡혔다. 오케이 좋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고르셨고. 자, 석환이 형. 저는 이 팀은 왜 이래 이거? 일단 서부에서 먼저 한 팀 네. 고르자면 미네소타 팀볼브스. 제가 프리뷰에서는 별 4개를 줬거든요. 현재 8위인데 이만하면 그럭저럭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줬어요. 프리뷰에서 별 4개를 줬으니까. 그럼 얼마를 예상했어요? 몇 위를 예상했어요? 저는 전체? 당연히 타이틀 컨텐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러면 서부 1, 2, 3위는 해야 되는 팀인데 이것도 변명이 있는데 베가스에서 52.5승을 예측을 했어요. 근데 지금 43승을 베가스를 끊으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너는 토토맨 아닙니다. 너 도박하면 안 돼. 아니. 그 도박 안 하지 해요. 마. 저 도박 안 해요. 네. 어쨌든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43승 페이스를 달리고 있는 팀볼브스거든요. 앤서니 에드워드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선수가 TNT 전국 중계 경기에서 보스턴 상대로 이게 1월 2일 경기였는데 패배를 하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어요. 그 전까지도 계속 슬럼프였고 그리고 그 경기 TNT 크루가 에드워드를 엄청 깠거든요. 근데 그 이후 치른 9경기에서 평균 32.3득점, 6.7 리바운드, 5.2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완전히 반등했어요. 필드골 성공률이 45.5%, 3점 슛은 경기당 10.8개를 던지면서 무려 49.5%의 성공률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자유투는 91%고요. 트루 슈팅은 63.4%예요. 그러니까 50-40-90 클럽급의 스탯 라인을 보여줬죠. 그런데 팀 성적은 5승 4패예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면서 조금 뭐 풀 경기도 보고 하이라이트도 보고 뭐 로라이트도 계속 찾아봤는데 제가 느바비큐에서 몇 번 전에 얘기를 했는데 현대 농구에서 볼 핸들러는 스크린을 받고 3점을 효율적으로 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지 수비가 스크린 위로 한국말로는 파이트스루라고 하더라고요. 파이트스루를 해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야지 돌파 공간도 생기고 그래야지 롤맨이 롤할 그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팀 전체 돌파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스크린 이후의 슛 능력을 갖춰야 해요. 더 쉽게 얘기하자면 돌파가 1옵션이고 돌파를 위해서 슛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에드워즈는 아예 반대예요. 이 팀에서는 돌파 공간이 전혀 없어요. 고베어가 안에 버티고 있고 랜들은 슈터가 아니고 맥다니엘도 뭐 33%로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일단 던지지 않고 수비로서는 그 셋을 슈터로서 존중할 필요가 없는 선수들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에드워즈한테 더블팀을 가게 됐죠. 왜냐하면 스페이싱 필요 없고 그리고
아무리 더블팀을 가도 로테이션 하는 거리가 굉장히 짧으니까 이게 제가 수치를 찾아봤는데 에드워즈가 피켄롤에서 블리츠 그리고 돌파에서 블리츠를 당하는 횟수가 리그 1위예요. 그러니까 에드워즈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에드워즈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에드워즈는 이런 거에 기죽는 선수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 환경 속에서 더 발전하고 있어요.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에드워즈 플러스 3점 슛이 경기당 무려 7.2개를 던지는데 성공률이 믿기 힘들 정도로 높은 43.2%입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선수들의 캐치앤슛 오픈 3점 성공률보다 더 높아요. NBA 플러스 3점을 경기당 7개 던지는 선수들 중에서 에드워즈 포함해 총 4명인데 돈치치는 7.1개를 던지면서 성공률이 33.8%, 제이슨 테이텀은 7.2개를 던지면서 35.1%, 라멜로 볼은 7.7개나 던지면서 33%의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에 비하면 앤서니 에드워즈는 대단한 선수로 대단한 슈터로 성장을 한 거예요.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팀버우즈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못해주고 있지만 에드워즈 탓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에드워즈는 이 환경에서도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불구하고 잘하는데 더 잘할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팀 자체가 에드워즈가 이만큼 잘할 줄은 솔직히 예상을 못했어요. 에드워즈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데 팀은 정말 못하고 있어요. 별 4개면은 컨퍼런스 우승급인데 그쵸. 예, 지금 8위니까. 이 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시즌 개막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카렌서니 타운스를 보내고 줄리어스 랜들 지금 카렌서니 타운스는 뉴욕 가서 거의 MVP 컨텐터 됐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팀에서의 롤도 있고 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도 있겠지만 줄리어스 랜들은 저는 항상 그래요. 그 선수의 농구를 보면 스텝 볼륨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팀의 공격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뭐 보면 표정도 항상 심판이랑 싸우기 좀 바쁘고 그래서 과연 이 팀에 왔을 때 팀의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형의 선수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엔 또 나지리드 선수가 좀 더 시간을 더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지리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지리드 선수가 효율도 굉장히 좋은 선수. 그래서 하루빨리 물론 랜들이 비싼 선수지만 빠른 결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이 선수 데려온 게 계속 가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버릴 그렇죠. 거니까 나질이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 뭐 정리할 거고. 예. 당장 올해가 조금 보시기 힘드시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올해 성적을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게 좀 아쉽죠. 아니 랜드를 데려왔을 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조합이긴 해요. 근데 긍정적으로 본 게 랜들이 다운힐 플레이메이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샷 크리에이션을 하면서 팀원들을 위해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가 있어요. 뉴욕에서 보여줬거든요. 그 모습을. 근데 팀버우즈에서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못 보여줄 수도 있어요. 수비수를 흔들어 줄 수 있는 움직임을 해야지 그 더블팀도 유도를 하고 그래서 오픈 3점 찬스를 만들고 혹은 슬로컷을 하는 팀원에게 쉬운 레이업 찬스도 나고 이래야 되는데 공을 잡으면 자기 아이소 하면서 두 명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효율 낮은 농구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왠지 플레이오프에 랜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덥드님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약간 좋아하겠지.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답답한 농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혜대님이 네. 봤을 때 전반기 이 팀 꽝이다. 지난 시간에 저희 잘했던 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못하는 팀 얘기하는 게 재밌다. 욕하는 게 재밌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댈러스 매버릭스를 꼽아봤는데 달라스. 왜냐하면 이번 시즌에 대권 노린다고 준비했던 팀이거든요. 루카 돈치치라는 명실상부한 지금 리그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클레이 탐슨을 영입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클레이 탐슨을 영입할 때 약간 싸했어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팬분들은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내보낸 선수가 지금 클리퍼스로 간 데릭 존스 주니어 같은 선수, 그러니까 팀에서 마당새 역할을 해줘야 되는 선수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 카이리 어빙, 루카 돈치치 이런 선수에다가 클레이 탐슨까지 와버리니까 수비력이 뛰어난 선수는 보내고 클레이 탐슨도 결국은 공격을 먼저 지향하는 선수다 보니까 딱히 효율이 안 나고 있고 사실 이 팀의 성적이 안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제 생각에는 결국 루카 돈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선수가 팀의 알파이자 오메가인데 일단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경기를 좀 뛰어줘야 되는데 지금도 최근에도 한 달 이상 장기 결장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평균 득점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뭐 12월 11일 날 오클라호마 시티랑 맞대결이 되게 상징적인 경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NBA 컵 8강인가 4강인가 뭐 그랬었는데 완전히 길저스 알렉산더한테 묵사발이 난 경기였어요. 이날 이제 루카 돈치치가 16득점에 11리바운드에 5어시스트에 턴오버 6개 하고 야투율도 5개 넣었는데 15개 던져서 그날 SJ는
39득점에 야투 23개 던져서 15개 넣고 그러다 보니까 루카 돈치치가 사실 전반에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루카 돈치치는 어쩔 수 없이 길저스 알렉산더 같은 스타 플레이어들이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또 썬더는 또 잘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루카 돈치치가 야투율도 떨어지고 평균 득점도 지난 시즌 30득점 막 넘기고 이랬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댈러스 팬분들도 작년까지만 해도 루카 돈치치랑 길저스 알렉산더 비교하면 욕 먹었어요. 야 무슨 소리냐 아직은 돈치치지. 길저스 알렉산더 MVP 컨텐더 됐다고 해도 이제 한두 시즌 잘하는 거다. 올 시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누구도 사실 루카 돈치치의 손을 들어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루카 돈치치의 팬분들조차도 비시즌에 뭐 했길래 지금 살쪄와가지고 지금 몸 상태 이러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댈러스 매버릭스를 생각하면 루카 돈치치가 반성을 해야 되고 본인이 더 절지부심해서 팀 성적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순위가 낮다고 생각해요. 마당쇠 좀 어디서 찾아와야 되겠는데. 마당새는 뭐 제가 찾는 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돈치치와 어빙의 공격력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좀 꾸준히 해주는 선수. 데릭 라이블리도 기대를 많이 받던 선수인데 너무 아파요. 한 2경기 하면 여기 아프고. 듀크니까. 기승전 듀크야. 그리고 뭐 데니엘 가포드를 밀어내고 라이블리를 주전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주전으로 쓰기 시작해도 나오질 못하니까 사실은 빅맨 뎁스도 구멍이 송송 나버려. 저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윙스비스도 좀 데릭 존스 주니어를 보내고 대체자가 지금 없잖아요. 윙스비스가 떨어지니까 뭐 어빙하고 돈치치가 수비를 100% 항상 하는 선수도 아니고 그러면 계속 뚫려버리니까 쉽지 않은 팀이죠. 이게 조화가 그렇게 어울리는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루카 돈치치가 원맨쇼 캐리로 컴퍼까지 가고 그랬는데 루카 돈치치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 댈러스 매버릭도 똑같이 그냥 쭉 떨어지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물론 실링도 높지만 플로어도 정말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부 7이면 잘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올 시즌에 대권을 노린다고 딱 1000명을 하고 막 영입을 했던 팀이라서. 참고로 저는 프리비트 3개 줬습니다. 딱 적절한 순위죠. 네. 작년보다 못할 거다. 저는 단언했었거든요 그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최영길 의원이 고른 골든 스테이트는 만약 여기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팬이 몇 명인데 지금 나아지려면 어떤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단장이면은 선택의 기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커리가 지금 나이가 많잖아요. 커리가 있을 때 한번 대권에 도전을 해보냐, 아니면은 커리를 제쳐두고 다음을 도모할 거냐, 이걸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일단 커리가 있을 때, 커리가 언해피 뛰었잖아요. 자기 우승을 못할 거에 심하고 있다. 그러면은 모아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솔직히 커리 데리고 한 번 더 우승하기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선을. 악플 달리시면. 근데 제가 볼 때는 골든 스테이트는 골든 스테이트라는 곳이 최근에 잘 나갔잖아요. 2010년대부터. 샌프란시스코 하면 바로 그 실리콘밸리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경기가 좋고 구단주도 그 IT 재벌이고 이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잘 된 건데 그 돈 많으니까 다음을 도모하는 것도 난 괜찮다. 예. 어차피 인기 구단이기 때문에 데리고 올려면 선수를 올려고 하거든요. 예. 돈도 많고. 돈질하면 되니까. 예. 그래 심지어 막 사치세도 엄청 내고 했던 팀이니까. 예. 그러니까 커리에겐 조금 미안하지만 커리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다음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좀 애매한 선수를 정리도 하고 미래를 도모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그럼 이제 후반 시즌의 행보를 보면 대충 골든 스테이트의 방향성이 정해지겠네요. 근데 일단은 지금 트레이드로 슈레더를 데리고 왔잖아요. 포기 안 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애매해, 솔직히 애매해.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우승에 도전할 전력은 전혀 때 아니고 플레이오프권 잘해봤자 이 정도거든요. 저는 오늘부로 최영길 의원님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대형 팬덤에 기죽지 않고 본인의 소신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욕은 바가지로 먹어서 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이번 시즌 포기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을 주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예를 들어 그 나중에 트레이드 얘기할 때 보면 알겠지만 스몰 마켓 팀들은 솔직히 픽 모으는 거 외에는 답이 없지만 골든 스테이트는 픽을 모아도 되고
FA를 위해서 셀러리 비워도 되고 뭐 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은 팀이니까 괜찮죠. 미네소타는 그리 같지만 어쨌든 말씀해주신 에드워즈는 그 와중에도 잘하고 있고 여기는 좀 후반에 나아질 확률이 그리고 나아질 요소들이 좀 있습니까? 찾아볼 수 있어요? 디비첸조가 더 나오고 나즈 리드가 더 뛰고 그리고 맥다니엘스는 그 포텐셜을 보여줬으니까 랜들은 조금 덜 이기적으로 농구를 하고 고베어는 공을 조금 더 잘 잡고 일단 올라가길 바랍니다. 미네소타 앤서니 에드워즈 터지면 슈퍼스타예요. 이게 보기 정말 재밌는 농구를 해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적입니다. 근데 크게 기대할 수는 없겠다. 말하는 거 보니까. 자 이해대님. 네. 자 그런 면에서 댈러스는 나아질 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일단 돈치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 네. 그래도 루카 돈치치가 이 정도에서 머무를 선수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드니까 그렇지만 선수 구성상 지난 시즌 같이 뭐 파이널 진출하고 뭐 이 정도의 급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최근에 또 개포들을 또 매몰로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뭔가 네. 변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뭔가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쉽지 않겠다.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한 팀 사실 더 준비하긴 했거든요. 하세요. 피닉스 선즈인데 피닉스 선즈. 피닉스 선즈가 사실 21시즌에 파이널 갈 때만 해도 되게 매력 있었어요. 그때 이제 크리스 폴 있었고 물론 데빈 부커 중심으로 미칼 브리치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리고 카메론 존슨 그리고 디안드레 에이튼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성적을 내기 시작했는데 다 갈아엎습니다. 특히 이제 케빈 듀란트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조금 무리를 해서 미칼 브리치스, 뭐 캠 존슨, 뭐 그리고 픽 다발로 해가지고 다 이제 브루클린에 넘겼는데 저 이런 팀이 잘 되는 거 사실 저도 예전에 이제 찰스 바클리를 좋아했지만 휴스턴으로 넘어가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 약간의 노쇠와 기미가 있는 선수들이 네임밸류 높다고 뭉쳐서 이게 팀이 잘 된 NBA에선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르브론 제임스 이제 마이애미 때 빅3 이런 선수들은 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빅3 이런 건 전성기 때 뭉쳤을 때 효용이 있는 그렇죠. 거지. 듀란트가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데리고 왔는데 젊은 에너자이저들을 다 팔아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 야 너무 지금 인스턴트다. 야채를 좀 먹어야겠다 하고 사온 게 브래들리 빌이라든지 유서프 노키치. 그러니까 약간 야 야채 먹어야 돼. 그래서 햄버거를 사. 햄버거에 야채가 있잖아. 근데 사실 몸에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유서프 노키치 지금 경기에 못 씁니다. 아예. 브래들리 빌 벤치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뭐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제 신인인 라이언 던 이런 선수들 주전으로 놓고 있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데빈 부커도 올 시즌에 조금 많이 물론 최근 경기들에 잘하고 있긴 한데 뭐 그런 부분에서 피닉스 선즈가 기조 자체가 올 시즌도 문제인데 앞으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세 분이 꼽은 팀들 보면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기대를 안 할 수도 없고. 팬덤이 다 있는 팀들이고 또 그렇죠. 스타 플레이어들이 다 있는 팀들이. 그러니까 물론 모든 스포츠가 이름값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이름을 또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피곤하다 이거.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예대님 뭐 한화 야구 워낙 잘 보셨지만 또 한화에 있는 선수들이 이름값이 뭐 무시무시하잖아요. 어떻게든 한화에서 벗어나 보려고 오늘 여기 왔는데 계속 이제 안 좋은 팀 얘기 나오면 한화 이야기가 나오니까 참 어쩔 수 없는 숙명인가 하는. 그러니까 구단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그리고 성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냉정해지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지. 쉽지 않은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름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잘 됐던 젊은 선수들 다 파는 게 조금 아쉬워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그때 어. 우승 못했을 때 에이튼을 빨리 팔던가. 그랬으면 몰랐는데 에이튼 한 번 더 갔다가 브래들리 빌은 솔직히 데리고 올 때부터 좀 의무가 있었고 맞아요. 네. 맞지 듀란트 않았어요. 데리고 오려고 정말 너무 무리를 했고 그 미래가 없어지는 게 돼버렸어요. 근데 구단주는 새로 바뀌어가지고 신나가지고 얘 필요해. 네, 데리고 갔는데 못하고. 인생은 선택이야. 이런 명언이 또 어떤 상황에서든 준비가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써 있을 수도 있어. 앞만 봐도 그런 거. 손 보세요. 그 손. 자 후반기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저 누바베큐 가족 여러분들도 반은 갔으니까 나머지 반을 잘 보면서 그 나머지 반을 보면 또 자연스럽게 다음 시즌에 대한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잖아요. 잘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서 후반기 즐겁게 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연길이 형?
하나 화이팅. 자, 저도 하나 화이팅. 예대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좀 떨어져 있지만 남은 시즌 또 선전을 기대하면서 누바베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